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 난민기구는 북한 국적의 난민이 260명 정도라고 집계했는데 김정은 체제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는 분석을 포함해 다양한 진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추세와 원인을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 언론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전한 엘리트 탈북민 증가 추세는 한국통일부가 발간한 2023 북한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평양시 출신 탈북민은 지난 2017년 이전까지 조사 대상 3%에 그쳤지만 이후 지난해까지 5년 동안은 11%로 늘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김동수 연구위원은 엘리트층 탈북 원인으로 외화벌이 실적 저조에 따른 책임 추궁, 오랜 해외 생활로 체감한 김정은 정권의 실정에 대한 회의감, 귀국하면 당이 사상투쟁으로 압박할 것이 뻔한 현실을 지목했습니다. 그야말로 외화벌이라는 게 악조건이거든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좀 하던 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들어보내야 이제 연장하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소환되는 거죠. 다시 못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는 다시 돈이 없으니까 파견되면 못 나오니까 마지막 결심을 하는 거죠. 한국 국회 태영호 의원은 리용호 외무상의 숙청을 지켜본 북한 외교관들의 심리적 동요를 지적했습니다. 김정일의 집사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어릴 때부터 돌봐주었던 리명재 전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아들인 리 외무상마저 숙청되자 회의감이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외교관들한테 언제 목숨이 팔의 목숨이니까 리용호가 진짜 처형됐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북한 외교관들이 아무리 김정은한테 충성을 해도 까딱 한 번만 실수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런 체제에 기대를 가지지 말고 좀 이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해외에 파견된 북한 인력들, 특히 정보기술 요원들의 탈북도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평양의 김책공대와 김일성 종합대 등을 졸업한 20, 30대 IT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의 탈북을 돕는 관계자들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미래의 꿈과 돈을 수탈당하는 데 대한 반감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앞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서로 다 얘기하는 거 보면 말하는데 아까운 청춘을 쏘기 싫다는 거죠. 진짜 많이 고민해요. 들어가자니 끔찍하고 또 탈북하자니 가족하고 작별 인사 못해서 좀 한쪽으로 재수롭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 다 그 90%를 다 뺏기고 돈도 못 쥐고 매출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실제 나오면 다 수탈해 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반감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보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엘리트층 탈북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변변한 일자리조차 없었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 등은 다시 정부 연구기관에 채용되고 있습니다. 김일성대를 다니다 중국 유학 중에 탈북한 김금혁 씨는 최근 국가보훈부 5급 사무관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공이라고 부르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 잘 자리를 잡고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식이 좀 더 많이 전해져서 탈북을 고민하거나 혹은 좀 동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과 한국에서의 삶은 김정은 위원장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북한 특권층의 대안적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 강화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20일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 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북한 인권 침해 문제 대응에 협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한국은 차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국제법을 통한 공동의 약속에 의거해 북핵 위기에 결연히 대처하기 위해 한국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명백한 인권 침해 역시 계속 단호하게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구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첨단 기술과 미래 전략 산업 등 경제 분야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결과 등을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캘리포니아주 로스게이토스를 방문해 참석한 한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우리는 동맹국들을 다시 화해시키고 세계를 통합시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이어 동맹들을 화해시키는 일은 이미 이뤄냈으며 일본의 관여를 이끌어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그들의 방위 예산과 유럽에서의 관여와 관련한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유럽에서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단합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 쿼드도 가동 중이라고 강조하고 미국은 다시 한번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응해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자위대가 밝혔습니다. 일본 통합망료간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5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으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미일 양국군이 이날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양자 합동훈련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양국군의 대비 태세와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며 미일 동맹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해군의 이지스함인 존피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하구로가 투입됐으며 북한의 위협 상황에 대비한 각종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통합망료간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군이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작전 사령부를 오는 9월 창설하고 북한의 무인기 도발 감행에 압도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드론작전 사령부령을 의결하고 한국군의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사령부가 오는 9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한국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또 드론작전 사령부는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드론 방어는 물론 공격 작전 수단으로 활용되고 한국형 킬체인과 대량 응징 보복 지원, 북한의 전쟁 지도부와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후방 작전 지원 등의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북한 전 지역을 정찰 감시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 100대를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제작 중이며 이 드론은 시간당 수백 킬로미터의 비행 능력과 인공위성 위치 정보와 복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 데이터를 자동으로 폐기하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